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어제 이번 갤럭시 Z 폴드 5 단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를 전해드렸더라면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플립 5를 단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제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플립 5도 제가 출시 이전부터 계속 만져왔고 며칠 전에 제품을 받게 되면서 5에서 6일 동안 폴드 5와 함께 플립 5를 사용했었는데 폴드 5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나중에 장기간 리뷰 영상에서 전해드릴 때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 영상 같은 경우 폴드4와 비교하면서 전해드렸었다면 오늘 플립5 단기간 리뷰 영상은 플립4와 비교하는 것보단 플립5 자체적으로 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형, 커버 스크린, 힌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외형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외부에 커버 스크린 부분이 폴더 형태로 되어 있는 3.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스크린이 있는 부분은 색상 상관없이 블랙으로 그리고 후면과 테두리 프레임은 공식 색상들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솔직히 커버 스크린이 블랙이다 보니까 색상을 고를 필요가 있나 생각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블랙으로 구매하겠다 했는데 일단 이러한 생각을 한 게 후회가 됩니다. 제가 삼성에서 이번에 민트 색상의 플립5를 받았는데 커버 스크린 부분은 올블랙 그리고 하단 부분은 민트 색상으로 투톤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번 공식 색상들은 무광이 아니라 유광으로 다시 바뀌어서 제가 실물 보기 전까지는 진짜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물 보고 실제로 들고 다니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폰이나 투명 케이스 기준이고 실리콘 케이스 같이 대부분 가리는 그러한 케이스를 끼고 다니시면 이번 플립5만의 그런 특징이 없어서 웬만하면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하고 생폰으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투명 케이스를 필수로 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힌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플립5에서는 U자 힌지 구조가 아닌 폴드5처럼 물방울 힌지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제가 폴드5에서는 이 물방울 힌지 구조를 채택하면서 주름도 폴드4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립5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름이 개선됐는지 잘 모르겠고 주름 부분이 플립4에 비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 플립5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펼쳤을 때 180도로 완전 평평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한 178도, 179도 정도로 완전 끝까지 평평하게 펴지질 않더라고요. 손으로 세워보면 이게 커버 스크린이 있는 윗부분이 약간 휘어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핸즈온 영상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작년 플립4 같은 경우 이게 힌지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거의 1도부터 180도까지 어떤 각도로 접어도 알아서 접히거나 펴지던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플립5는 물방울 힌지로 바뀌고 나서 30도 미만으로 펼치면 알아서 다시 닫힐 정도로 힌지가 약했습니다. 30도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닫히고 한 40에서 50도 사이에선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펼친 상태에서 한 손으로 닫거나 펼칠 때는 편할 정도로 좀 힌지가 좀 약한데 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플립5 1년 넘게 쓰면 힌지가 좀 약해져서 이게 고정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좀 오래 쓰면 힌지가 좀 초반에 비해 느슨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도 물방울 힌지 구조 채택하면서 접었을 때 두께도 얇아졌고 접었을 때 있던 그런 틈도 없어지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았어요. 커버 스크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커버 스크린에서 군락을 통해서 대부분의 앱을 실행시킬 수 있고 이게 사실상 개발자들이 직접 커버 스크린에 최적화해서 추가를 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커버 스크린에서 대부분의 앱을 활용할 수 있게 설정해둔 그런 실험실 개념인데요. 그 외에 공식적으로 앱 개발자가 지원하는 앱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 넷플릭스, 메시지, 지도, 카카오톡, 유튜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스토리를 보거나 DM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카톡이나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렇다 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 문자를 보낼 때 쿼티 키보드가 올라오면 제가 뭘 치는지 안 보여서 키보드를 닫았다가 다시 눌러서 치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커버 화면에서 실행시키고 나서 다시 펼치면 인스타그램 이름이 뜨는 부분과 하트, 댓글 다는 아이콘들이 다 사이즈가 작아지더라고요.
반대로 펼쳤을 땐 인스타그램 이름 부분이 완전 커지는데 이게 솔직히 삼성이 억지로 커버 스크린 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들의 커버 스크린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커버 스크린의 해상도가 720-748에 60Hz 주사율까지만 지원을 해서 UI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주사율을 역체감하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화질이 흐리다거나 하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모니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60, 90, 120, 165, 240Hz 주사율을 각각 체감을 좀 쉽게 하는 편이라서 역체감은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플립5는 폴드5처럼 커버 스크린이 커가지고 내부 화면을 활용하는 만큼 커버 스크린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알림 확인하고 간단한 문자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약간 접었을 때 커버 스크린만 사용을 하니까 옛날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 썼던 삐삐를 잡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 외에 이번 커버 스크린 같은 경우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전에 플립5 출시 전에 AOD 스타일이 변경이 되면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Always on Display처럼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표시되는 그러한 AOD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뭔가 원UI 6.0에서 실제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커버 스크린의 홈화면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타임 부분에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장기간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완전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5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플립5 같은 경우 플립4와 동일하게 3700mAh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갤럭시 S23 베이스 모델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인데요. 제가 플립4 썼을 때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간단하게 보고 카톡하고 기본적인 것들 하면서 아침 9시쯤 나가서 6시쯤 돌아오면 5에서 10%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 플립5는 대충 15% 정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크린 타임으로 비교하면 플립4에선 4시간 반을 썼으면 플립5에서는 5시간 정도 쓰는 수준이라서 솔직히 플립4 쓰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체감하시진 못할 것 같아요. 배터리는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폴드5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충전 속도가 폴드4에 비해 조금 더 빨라져서 체감상 더 빨리 충전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립5는 플립4와 충전 속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1에서 15W로 출력이 되면서 충전이 됐고 10%에서 100%까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신 충전할 때 생기는 발열 같은 경우 플립4와 비교했을 때 플립5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써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플립5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를 완전 메인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화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들 그러니까 S23 시리즈나 Z 폴드5도 50메가픽셀, 200메가픽셀 카메라 센서를 탑재하는 마당에 이번 플립5에는 12메가픽셀 듀얼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마운트 카메라도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대신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 칩셋 때문에 NPU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서 2배 디지털 줌했을 때 플립4에 비해 조금 더 뚜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4K 6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짐벌처럼 손떨방 아주 잘 잡아주고 삼성이 VDIS를 강력하게 건 느낌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촬영할 때는 S22 울트라에서 좀 심하게 이슈가 있었던 모션 블러 현상이 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이번 Z 폴드 5보단 플립5를 언팩 이전부터 계속 밀어붙였었는데 왜 밀어붙이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폴드5는 이전에 있던 단점들을 한두 개 정도 보완해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줬다면 사실상 플립5는 자동차로 치면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커버 스크린 활용도도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쁨 그 자체지 성능, 카메라 아니면 배터리를 메인으로 둘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탑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CPU, GPU, NPU 부분에서 폴드5랑 비교를 해보면 폴드5가 더 우수하고 카메라도 무난한 정도에 진동 모터도 오랫동안 타이핑하면 물리는 저렴한 모터가 들어가고 램 용량도 12기가가 아니라 8기가가 들어갔기도 하고 그냥 디자인 원맨팀 느낌이에요.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싶으시면 폴드5나 S23 시리즈를 가는 게 맞고, 나는 디자인 그리고 바 형태가 질려서 폴더블 폼팩터를 한번 써보고 싶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면 플립5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이 바로 덱스 기능인데, 덱스는 이번 플립5에서도 여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덱스를 지원했더라면 충분히 커버 스크린으로 덱스에서 트랙패드로 활용을 한다든지 좀 이번 플립에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3D 마크 테스트, 게이밍 테스트 등 다양한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써보고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G 플립5, 폴드5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사전 예약 혜택 외에도 우주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최대 40만원의 기기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시만 받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 공식 사은품을 포함해 추가적인 우주폰 사전 예약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우주폰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